근로자들은 이만큼 더 취약한 위치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또 락다운과 같은 이런 봉쇄, 자가 격리가 이루어지면서 여성이 더 많은 타격을 입었습니다. 고객이라던가 클라이언트 또는 그냥 일반 대중에게 폭력을 당했던 사람들, 그리고 안 좋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했던 또는 체불 임금의 고통을 받고 있는 이런 여성들, 그리고 또 자신을 폭력을 가했던 그런 가해자와 같은 장소에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두 이런 자가 격리와 이런 락다운으로 인해서 많은 타격을 입었습니다. 또 가정 폭력도 코로나와 함께 증가했습니다. 최근에 이런 최전선 근로자들에 대한 폭력과 또 괴롭힘에 대한 보고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식료품 업계에 종사하는 분들, 또 어떤 케어기버들이라든가 이렇게 많은 도움의 손길을 주고 있는 분들에게 많은 폭력과 또 괴롭힘이 일어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 대부분 또 여성이 있습니다. 즉 또 여성들도 집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일자리를 잃은 분들도 있고요. 또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는 분들도 훨씬 이런 가정폭력의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락다운으로 인해서 여성들은 더 갇히게 되었고요. 바로 이런 폭력 가해자와 같은 장소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불확실성, 또 경제에 대한 여러 가지 리스크들, 이 모든 것들, 또한 폭력에 대한 그런 불안감, 이 모든 것들이 더 증폭되었습니다. C-195가 채택될 때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일의 세계에서 폭력을 근절할 수가 있을까요? 여기에 협약에 있는 많은 장치들이 그것을 예방해 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 여성분들의 연사로 모셨는데요. 대부분 성별에 따른 이런 폭력에 대해 말씀해 주실 건데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이 조합에서 이런 폭력에 대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이 C-195로 인해서 어떻게 이것이 또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지, 또 가정폭력과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증폭된 가정폭력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도 어떻게 양성평등을 조금 더 우리가 진작해야 되는지에 대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 첫 번째 연사분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이린 코날로라는 분이신데요. 첫 번째로 이 데모크라틱 널스, 스와질랜드의 데모크라틱 널스의 첫 번째 의장직을 맡았고요. 이 아이린 씨께서 엄마로서 또 헬스케어 워커로서 어떠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특히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또 이렇게 괴롭힘과 폭력이 있었을 때 과연 이 공공 서비스 부문에 계신 분들은 또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팬데믹 상황에서 이것을 조금 더 예방적으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법의 법제화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교육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 이후에 줄리아 팍스님께서 말씀해 주실 텐데요. 거의 20년 넘게 관련 분야에 종사해 오셨습니다. 여성과 관련된 뭐 임금 평등, 또 양성 평등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습니다. 호주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여러 가지 조합과 또 이 조합원들과 함께 또 아태 지역에 있는 많은 여성들의 양성 평등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줄리아께서는 제3자로 인한 폭력, 즉 직장 밖에 있는 사람들로 당하는 폭력, 성폭력 또는 괴롭힘 등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 첫 번째 연사 아이린 씨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린이 맞춘 다음에 저희가 줄리아 발표까지 듣고 그리고 나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린 마이크를 받아주세요. Hi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Irene Kumalo. 저는 I 아이린 work for United 쿤말로입니다. Nations to 아, protect all women, 모든 including children. 여성,
뭐 헬스케어 근로자와 또 PSI 는 여성을 대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nurse by profession, yes, and still a nurse even 그래서 during this 저는 지금 간호사로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팬데믹 상황에서도 간호사로서의 근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the 현재 and 팬데믹과 the right to protection. So 보호에 대한 권리 이 사이에 제가 중간에 좀 껴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이렇게 간호사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다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와 동시에 역시 또 사람으로서 이런 질병에 감염되지 않을 그런 보호받을 권리는 어디까지인지 그 사이에서의 어느 정도의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헬스케어 이런 보건 의료 분야의 종사자들 중에 대부분이 여성입니다. 그렇기에 이 웨비나에 참석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고요. 또 바로 이렇게 성별에 따른 폭력을 근절하자, 특히 팬데믹 하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성별 폭력을 근절하자는 주제가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참 반가웠습니다. 사실 뭐 폭력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감정적인 폭력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는 일하는 환경에 따른 폭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폭력 자체가 평등하지 않다면 그것 자체가 또 폭력이겠죠. 다른 어, 다른 사람들 또는 고위직에 있는 다른 남자들과 마찬가지로 개인 보호 장비를 갖추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PSI가 이에 대한 캠페인을 시행을 했습니다. 안전한 근로자들이 생명을 구할 수 있다라는 캠페인을 진행을 했습니다. 현재 지금 120여 개국에서 이 연구를 했고요. 한 200여 개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 정말 보건의료 부분 종사자가 뭐 동료들에게 또는 그 애드민에게 또는 뭐 친척들이라던가 아니면 환자의 친지들로부터 어떤 형태의 폭력을 당했다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보호 장구가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보호 의복이라던가 아니면 장비 같은 것들이 없이 일할 것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의 상황에서 이런 보호 장구 없이 그냥 쓰레기 봉투를 뒤집어 쓴 채 일을 하라라고 강요받은 보고도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헬스케어 근로자분들, 저희 PPT와 PPE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PPE와 일하는 사람들은 좀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부에서도 이렇게 안전한 장비가 없이 만약에 계속 일을 하기를 강요를 받는다면은 우리 역시도 희생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안전한 환경에서 안전한 개인 보호 장비를 갖춘 상태에서 이런 괴롭힘 없이 폭력 없이 일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또 이 헬스케어에 종사하는 분들은 역시 또 환자뿐 아니라 환자 친지를 돌보는 거에 따른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거기에 더해서 만약에 성적인 어떠한 폭력이라던가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다면은 너무 괴롭겠죠. 특히 예를 들어서 손세정제를 받기 위해서 아니면 개인 보호 장비를 받으려면은 성관계를 맺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강요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 보건의료 분야의 사람들이 굉장히 장시간 어떠한 휴식 시간도 없이 화장실 갈 시간도 없었기 때문에 기저귀를 착용하고 또
피임 약도 복용을 해서 이런 중요한 시기에 여성들이 생리를 하지 않도록 한다는 그러한 방법들이 취해졌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미 이 일 자체로부터 오는 스트레스에 더해져서 여성은 거기에 가중해서 성별에 따른 이런 폭력과 차별이 있습니다. 집에서도, 가정 내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집에 가면은 이 가족 구성원들이 여러분이 집에 들어오기 전부터 뭐 파이프를 가져오고 좀 따로 있어야 되고 이런 분위기를 조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집에 와서도 나는 따로 격리가 돼야 되고 나는 혼자이고 소외된다라는 이런 감정적인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 이탈리아와 또 제 국가에서도 이런 감정적인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정적인 어떤 폭력 이런 게 많았다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것은 집에 이렇게 자가 격리되고 있는 이런 락다운 상태는 또 좋은 면도 있지만 또 부정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집에서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특히 폭력적인 남편과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더 많은 시간을 함께 있다 보니까 폭력을 당할 가능성이 그만큼 더 커지게 되겠죠. 여성 뭐 간호사라든가 이런 사람들 만약에 뭐 무직이 됐다든가 일자리를 잃은 경우에 집에서도 또 경제적인 그런 폭력도 있습니다. 또 이런 재정 상태가 일관되지 않기 때문에 또 그것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죠. 직장에서도 스트레스를 받고 결국 가정에서도 스트레스를 받고 어려움이 많이 처해 있습니다. 물론 저희 이것에 따른 뭐 웰니스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료 분야에 일하는 사람들이 이런 팬데믹 속에서도 어느 정도의 이런 웰니스 좀 복지를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또 준비가 되어 있기는 합니다. 또 이 마스크 자체가 필수적이지 않았을 때는 여러분이 만약에 마스크를 착용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저 사람은 병에 걸린 사람이다.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이다라는 그런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마스크가 필요하다고 알지만 아,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공격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문자를 받는다던가 또 특히 환자의 친지로부터 이 잘못된 정보들, 허위 정보가 많다 보니까 그것을 통해서 이런 굉장히 그 공격을 많이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료진들이 마스크를 쓰고 의료진들이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이니까 내가 코로나에도 걸릴 수가 있고 병원에 퍼지고 있다라는 등등의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개인 보호 장비 착용을 또 꺼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개인 보호 장비는 그래서 사실 의사들이다. 의사들은 막 우주복 같은 그런 방호복 같은 걸 입고 있는데요. 간호사들, 특히 여성 간호사들은 그냥 수술복 같은 가운, 그거면 된다. 그것만 입어라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제가 만날 때도 그런 보호복 없이, 방호복 없이 환자를 만나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지역사회에 있는 그런 많은 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지금 다 락다운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보호소라든가 필요한 그런 도움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임신이 되고 그리고 만약에 그 과정에서 성병에 전염이 됐다. 그럼 굉장히 또 복잡한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대부분 이런 가해자와 같은 장소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꼭 헬스케어 워커뿐 아니라 모든 여성들이 전화를 해서 도움을 요청한다던가 아니면 뭐 무료 상담 전화를 전화하는 것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기에 그 가해자와 함께 있으면은 핸드폰이나 전화기에 접근하기도 어렵고 또 지금은 외부로 마음대로 외출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료 전화가 있습니다. 수신자 부담 전화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물론 헬스케어 종사자로서 또 여성, 또 소녀들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그런 차별 같은 것들이 있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도움의 그런 장치들도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또 가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현행법에 따라서 충분한 그런 처벌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에콰도르의 한 국가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이 재판관이고 그런 경우에는 이 사건이 제대로 정의롭게 해결될 수 있는지를 확실히 보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팬데믹 상황에서 이미 이렇게 폭력의 그런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폭력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팬데믹이 그래서 어떤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염병 자체가 아주 고질적인 이런 성별 폭력을 조금 더 증가시키는 그런 효과를 낳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경찰들이 여성들의 보호소 같은 그런 구조물들을 또 철거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여성이 가장이 아니더라도 남자가 실직을 했다거나 남자의 임금이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한다면 여성은 그에 대한 그 스트레스가 너무 큽니다. 그리고 보고할 곳이 마땅히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으로서는 가족을 돌보는 그 모든 일도 해야 되고요. 특히 이것은 비정규직들이 많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들도 보호를 받아야 되고요. 소외돼서는 안 되고요.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를 해야 되고요. 아까 말한 그 C195 협약을 준수하는 그런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협약과 관련돼서 이 국가에서는 이 협약이 비준이 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야 되고요. 또 모든 개개인이 안전하고 좀 건강한 그런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고용주 역시
또 이 조합들이 고용주와 함께 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정책들, 모든 프로그램들, 이것들이 모두 양성평등을 지원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소외된 부분이 없는지를 확실히 보아야 되겠습니다. 요약하면 저희가 성별에 따른 폭력은 안 된다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모든 공공 서비스는 이런 성평등에 앞장서야 된다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성으로서 코로나19는 전염병이지만 그 전염병 때문에 우리의 인권이 침해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린님, 줄리아님 감사합니다. 이제 줄리아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6년부터 시작이 되었던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스토리를 듣고 그리고 소비자들의 로부터 어떤 폭력을 당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이 실제 설문조사를 통해서 핵심적으로 저희가 얻게 된 결과를 살펴보면 리테일 직장 종사자 같은 경우에는 약 12개월의 기간 동안에서 매주 25%의 직장 여성들이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고요. 그리고 15%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물리적인 폭력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36%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소비자로부터 이런 폭력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12%가 성과 관련된 폭력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경험은 남성보다는 여성 직장 종사자들에게 더욱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설문조사를 봤을 때 실제로 보고가 되는 케이스는 굉장히 낮은 것으로 밝혀졌고요. 리테일 분야에서, 소매 분야에서 고객 상대를 하면 당연히 이것은 겪어야 되는 일로서 여겨지는 그런 직장 내 프랙티스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캠페인을 하나 개발을 했습니다. 장기적인 기간을 가진 캠페인이었고요. 아주 큰 이슈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것이 바뀔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캠페인을 봤을 때 3가지 핵심 영역에 집중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소비자 행동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공공 대중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요. TV 광고, 소셜 미디어로 대대적으로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자신들의 행동이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고용주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한 명의 한 회사가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 업계 그리고 모든 업계에 거쳐서 나타나고 있는 행동 패턴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해해야 할 것은 소비자들이 저희 업계에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를 고용주가 알고 있어야 하며 정부 대변자 또 보건 당국 직원들의 그런 보건을 보장해 줘야 하는 정부 관계 종사자들과 함께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 결과를 이분들에게 공유를 드렸죠. 그리고 각각의 스토리랑 이야기도 공유를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직장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그것으로 이런 소비자들이 폭력적인 행동으로 하면서 겪게 되는 직장 내 종사자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그래서 더욱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용된 사람들 중에서 그대로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실제로 자신들이 당한 일을 밝히고 신고할 수 있는 문화를 장려하는 3번째 캠페인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몇몇 계획 같은 경우는 이미 직장 고용주에서 도입을 해서 채택이 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무관용, 무남용 정책을 펼쳐서 단 한 건의 케이스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주의나 정책을 취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3번째
캠페인 파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직장 내에 있는 태도 그리고 실제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태도를 변경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리테일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고용주에게 보고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고용주 입장에서 더욱더 잘 이해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Steps we can take in the industry to 고용주와 함께 업계에서 어떤 단계들을 밟아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았고 실제로 그런 단계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교육을 더 잘 시키고 트레이닝을 시키고 어떻게 더 잘 보고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캠페인을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 조합을 통해서 성괴롭힘에 관련된 설문조사를 진행을 해 보았는데요. 여기서 꼭 포함되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소비자가 하고 있는 성희롱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36%의 성희롱이 소비자들, 고객들로부터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 설문조사를 봤을 때 이런 결과가 어떻게 정신적인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것을 했는데 약 43%의 사람들이 이 성희롱으로부터 정신적인 충격과 문제를 받았고 40%가 불안과 걱정이라는 증상을 호소했고 60%의 사람들이 외상 장애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최소 2분의 1, 거의 5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겪고 본 적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일어났는데 그대로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중요합니다. 사실 고용주는 이런 환경에 놓여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이 이런 괴로움과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보고를 했을 때 예를 들면 시프트가 바뀐다든지 또는 자신의 직업을 잃어버린다든지 이런 두려움 때문에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고 그대로 지나치고 넘어가는 경우가 파다했습니다. 이런 설문조사 결과가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캠페인이 진행이 되어서 이것이 현저하게 줄어들 수 있는 것이 저희 핵심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고용주와 또 한 번의 성희롱에 관련된 라운드 테이블 세션을 가질 예정입니다. 왜냐면 개별 회사가 아니고 모든 회사들, 업계에 속한 회사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치는 여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소비자 관련된 폭력적인 행동, 패닉 행동 이런 것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두가 동의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특정 아이템에 대해서 구매 제한이라든지 아니면 사재기가 횡행하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고객들이 이제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제대로 물건을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쇼핑 행위에 참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직장 종사자들에게 그대로 전해지고 큰 이슈로서 작용을 했습니다. 안전한 작업 환경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내용이긴 하지만 특히 이런 리테일에서 일하고 있는 직장 종사자들에게는 더욱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 계획이라는 것을 세웠고요. 그리고 아주 많은 리테일러들이 문을 닫았음에도 불구하고 큰 규모의 슈퍼마켓들은 아직도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안전 지침을 도입을 해서 직원들을 보호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음 해당 지침을 마련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매장에 마킹을 전시를 해 놓아서 제대로 된 단계를 밟도록 하고요. 또 현금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지급 결제 수단들도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개별 보호 장구들을 직원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정착되도록 하였고요. 또 어 주기적으로 매장을 청소하는 것, 또 손소독제를 구비해 놓는 것들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고용주가 이것을 책임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보안을 담당하는 그런 직원들도 배치할 것을 진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들로부터 폭력적인 그런 행동을 당했을 경우에는 바로 이런 보안 요원이 개입을 해서 해당 상황을 정리하고 처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폭력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장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슈퍼마켓을 대상으로 했을 때 결과를 주소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결과가 저희 조합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패스트푸드 관련 매장들에게도 큰 관련성을 지닌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종 몰에서 이런 패스트푸드가 영업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아까 드린 대로 폭력을 사용했을 때는 절대로 이것을 용납하지 않는 제로 톨러런스 정책을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팬데믹 상황에서는 코비드 상황을 더욱더 제대로 반영한 타겟티드된 구체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행위를 돌아보고 특정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 내에 있는 특정 주에서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기침을 한다든지 이렇게 비말이 튈 수 있는 행동들을 삼가도록 하는 그런 지침을 마련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일부러 저희 종업원들에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침을 한다든지 재채기를 하는 행위가 목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고용주들 중에서 그런 소비자들의 폭력 행위들을 대상으로 해서 올해 내에 또는 내년 이내에 특정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저에게 약속을 해주신 그런 고용주들도 있습니다. 또한 직원을 존경하는 그런 마음을 담은 행동을 권유하는 배너들을 직장 내에 설치를 하겠다라는 말씀하신 고용주들도 계셨습니다. 예를 들면 이름표에 대해서 저는 할아버지입니다. 저는 어떤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이런 표시들을 식별을 해놓음으로 통해서 실제로 소비자들이 이것을 보고 누군가의 가족에게 이렇게 폭력적인 행동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패스트푸드 매장 또 소매 가게 내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에게 아주 어려운 상황이 닥친 것은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저희 조합에서, 저희 유니에서 아주 활동적으로 오랫동안 성별에 따른 이런 폭력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는데요. 그리고 이번 상황과 맞물려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특히 여성에 미치는 그런 영향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성들이 실제로 소비자들을 마주하고 대하는 그런 위치에 처해 있고요. 또한 가정과 일을 양립해야 하는 그런 상황들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 때문에 가정 내의 폭력 또한 많이 증가한 것을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많은 저희 행동과 노력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회복이 되고 극복이 된다고 하더라도 성별에 따른 폭력이 절대로 100% 근절되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더욱더 많은 여성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될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줄리아님, 마리님 감사드립니다. 아주 많은 질문들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 다음 연사로 넘어가기 전에 일단 몇 가지 질문에 답변을 해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린님을 대상으로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스와질랜드의 상황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습니다. 스와질리 같은 경우에는 문화적 그리고 상황적으로 조금 굉장히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특히 여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의료 종사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로 어떻게 다른 폭력을
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동일한 그런 종류가 자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You're still muted. 네, 아직 마이크가 Okay, my 무색화되어 있는데요. 네, 지금 제 목소리 thank you very 들리시나요? much. The situation here 네, in 감사합니다. Swaziland 지금 저희 스와힐리에서는 for healthcare workers 그리고 지금 보건 의료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해 주셨는데요. 제가 일하고 있는 시설의 예시를 드리고 싶습니다. from 저희는 the work environment. 일단 We're working together because 직장에서 there was no PPE. PPE가 없었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는 As 상황에 such, 처했습니다. we had some problems with the administration. 그리고 또한 저 행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As I said, we are 왜냐하면 supposed to practice nursing practice. We are supposed to work, and yet 저희가 일을 하는 것은 맞지만 제대로 된 PPE 보호 장구가 없었기 때문에 the protective clothing is not 이 보호 장구가 적절하지 않더라도 제대로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일을 해야 되는 그런 행정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제 마스크를 썼을 때는 당연히 문제가 없겠죠. 이거는 이제 보호 장구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는 그런 장비니까요. We've seen healthcare workers 그리고 병원에서 봤을 때는 이 보건 의료 종사자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옮겨서 저희 의료 종사자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걸리게 되는 그런 상황을 목격을 했습니다. 당연히 보호 장비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 병동에 코로나가 걸린 환자들이 4명 이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장소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희 그런데 뭐 환자가 걸린 코로나 바이러스와 해당 의료 종사자가 걸린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르다라고 말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조사를 해본 결과 특정 장소의 격리가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경로를 통해서 감염이 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스와힐리에서는 여성들 같은 경우에 사실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만나기보다는 얘기를 하기보다는 그대로 그냥 가해자들이나 그냥 자신의 남편, 배우자와 참고 생활을 하는 것을 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고를 할 때는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실제로 같은 가해자와 같은 집안에서 살고 있는 경우에는 기회가 주어지지도 않고 이것을 고발하고 보고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큰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신랑이 있는 상황에서 나가서 이제 보고를 하고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또한 밖에서 일을 하고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린 경우에 그것이 돌아와서 가정에 퍼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폭력의 종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보건 의료 종사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은 이런 감정적, 정서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을 겪고 있고요. 그리고 두려움, 불안이라는 것을 겪고 있습니다. 이 패닉이라는 것이 뭐 바이러스 자체에 대한 패닉도 있고 자신들에게 굉장히 옮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그런 업에 종사를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얻게 되는 우울감이라는 것을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겪는 것을 옆에서 바로 목격을 하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약 8일 동안에 3명이
사망하게 되는 이런 환경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뭐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큰 숫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점점 더 많은 사망자 숫자가 저희 지역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So most of the time, even the women at home, they are afraid. It's the 그래서 fear. 실제로 집에서 있는 여성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두려움에 겪고 있습니다. And then the fear. Whatever the man does to the woman 그리고 남성이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여성이 그것을 고발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You talked. Sorry, I just ended up with Japanese or Korean in my ear. Sorry. Are there any examples of how unions have used the provisions of C-190 and Recommendation 206 in negotiating with employers during COVID? No, we have. I don't know if anybody else is also having this issue. I'm getting Japanese on the English or Korean on the English channel. No. Julia, did you hear my question? Yes, I did. Yep, I was just waiting to see if you had your Japanese fixed. I think it has changed. I think they are taking sexual harassment and abuse and violence more seriously, and I do think C190 has made an impact on that, and it has sharpened employers' minds to their obligations and the need to fix this and address this. But in terms of formal things being put in place in Australia, that hasn't happened yet. But it is just helpful at this point in time to have that and know that that's coming for the government needs to consider it, and we will be pushing for them to ratify that in Australia, etc. But we actually haven't got formal measures in place in Australia yet. Thank you. I'm just to let the interpreters know, Korean is coming on the English channel and English is coming on the Korean channel. We could try and fix that. Thank you, Julia. I recognize that we are, running short of time, and I want to hear the other panelists. I want to also let people know, if you look over on your webinar chat, there have been lots of links that have been shared with respect to issues around domestic violence and third-party violence that you can 가정폭력과 관련된 in your own organization. You can look at what other folks are doing. I know that in a number of countries, all different kinds of things that we've been doing since COVID that we can use during COVID and beyond. And so I think that it's really important for those who are looking for information to assist. 여러분들이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Just click on the links that are on the side. 네, 옆에 나와 있는 링크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아이린과 줄리아 여러분 발표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다시 이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스피커는 피쉬님이신데요. 저희 아태 지역의 국제가사 노동자 연맹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1999년부터 근무를 하셨고요. 그리고 홍콩의 제너럴 유니언을 처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는 가사 노동자들을 위한 첫 번째 그런 연맹이었습니다. 특히 또 이 이주 노동자들과 많은 사람들의 그런 권익을 보호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런 가사 노동자들의 어떤 니즈든 굉장히 좀 유독 다르죠. 특히 가족과 또 고향에 멀리 떨어져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코로나19의 어떠한 그런 더 많은 타격을 입은 그런 직군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 역시 이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는 위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어떠한 이러한 보호 장비 없이 일을 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 노동자들 중에서 일단 임금을 잃은 분들, 실직한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 중요한 웨비나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C190호가 이렇게 일의 세계에서 괴롭힘과 폭력을 정의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관행과 또 이런 것들이 뭐 한 번에 일어났던 일회성이든 아니면 반복된 것이든 누군가를 정말 목표로 하고 한 것이든 아니시든 또 감정적인 것이든 사회적인 것이든 뭐 이 모든 것들이 이런 성별에 따른 이런 폭력과 괴롭힘은 근절되어야 합니다. 방금 아이린과 줄리아 님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이런 가사 노동자들을 저희가 꼭 포함을 해야 됩니다. 저희 사회를 돌보고 있는 사람들, 또 이렇게 환자를 돌보고 있는 요양보호사들, 여러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 코로나19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전에도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코로나19가 발발한 이후에 이 많은 국가에서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은 여성들에게 이런 폭력이나 괴롭힘 이런 것들 용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에 대항해서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 용인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성 같은 경우는 훨씬 낮은 임금을 받고 있고요.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갑자기 실직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이런 경제적인 폭력의 희생자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가사 노동자들과 또 이런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에는 집 안에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락다운과 함께 그 일하는 근무지 안에 갇힌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본인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직면을 하고 있습니다. 폭력을 당하고 있는 상황일지라도 그곳을 탈출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요. 또 이 폭력 사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심한 폭력을 당하는 그런 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런 괴롭힘, 폭력 같은 경우는 정당화되거나 또 간과되는 경우가 또 많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알아야 할 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저희의 자유, 권리, 또 이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개인의 권리,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무시되거나 간과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 가사 노동자들은 이미 노동법에 소외된 그런 계층입니다. 또 이 가정폭력에서도 또 소외가 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도 가족 구성원만 포함되고 있지 이런 가상 노동자까지는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어떤 이런 노동 착취라던가 이러한 폭력이 있을 때 이것을 만약에 경찰에 신고를 한다면은 경찰은 그냥 그냥 가세요라고 돌려보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그 이외에 또 법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를 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이주 노동자 같은 분들 굉장히 이런 이주 노동자들은 정말 노동 착취라던가 폭력에 있어서 더 심한 경우를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사 노동자들과 또 고용주들은 이 코로나19의 고용주로 인해서 감염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사실 이 대중은 가사 노동자 때문이다라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사 노동자들이 그 일주일에 하루 휴가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코로나19에 걸려서 우리를 다 감염시켰다라고 이런 차별적인 발언들을 가사 노동자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가사 노동자이기 때문에, 여성이기 때문에, 또 더 가난한 빈곤국의 출신인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가 감염될 확률이 더 높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루 이 휴가 받는 그때에 걸린 것이다 라고 책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가사 노동자들이 뭐 슈퍼마켓 가서 식료품을 산다던가 이런 것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조심스러워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사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과 또 폭언, 폭력 같은 것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말레이시아 같은 국가는 지금 이런 시기에 이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이런 임금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미 지금 이런 암흑에 있는데 더 깊은 음지로 몰아넣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폭력과 또 이런 이주 노동자들, 또 가사 노동자들은 이미 겪고 있는 이런 차별과 이런 상황들이 코로나19라는 이름 하에 모두 정당화되고 있는 그런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자가격리, 뭐 록다운 이런 상황들, 음식이 떨어진 경우도 있고요. 굉장히 폭력적인 상황에 놓인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갇혀 있는 경우도 있고요. 거기에서 탈출할 수도 없고 아니면 뭐 이직을 하는 거는 생각을 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거길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고 싶다. 여러분이 이주 노동자이거나 가사 노동자인 경우에는 어떻게 그 새로운 고용주를 찾을 건가요? 락다운이 있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비행편도 없는데 어떻게 새로운 비자를 발급받고 여러분의 대사관들이 다 이걸 처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즉 어떠한 차별을 당하든 어떤 폭언, 노동 착취, 폭력을 당하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침묵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정부는 아직까지도 이걸 정당화하고 있고요. 대중들은 계속해서 저희 이주 노동자들과 가사 노동자들에게 너희가 감염될 확률이 더 높다라는 그런 원망의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차별적이고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주 노동자 같은 경우에 이런 가사 노동자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있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불법 노동자인 경우에는 사실 이미그레이션 구치소, 그러니까 이민국에 의해서 구류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민국 구류 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환경이나 이런 상황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마스크도 주지 않고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이 언제 다시 돌아갈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 징역이라면 1년 징역형, 2년이면 2년 징역형 이렇게 기간이 정해지는데요. 이민국의 구류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간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내가 구류 상태에 있을 것인지, 언제 여기서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떠한 그런 가시성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정신적인 문제도 불안감을 조성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국제 가사 노동자 연맹의 그런 많은 결연을 맺은 그런 협회에서 굉장히 빠르게 여기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더 빠르게 저희가 대응을 하고 있고요. 이로부터 저희가 배운 점이라고 한다면은 많은 가사 노동자 연맹에서는 그 커뮤니티를 잘 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런 연맹과 또 그런 조합에서 뭐 음식이라던가 뭐 자금이라던가 어떤 사람의 안위라던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돌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런 사람들이 사회 안전망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정부에서 뭐 어떠한 지원금이라던가 뭐 이런 재난 지원금을 준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이런 가사 노동자들은 그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이런 연맹에서는 이런 가사 노동자들과 이주 노동자들이 이러한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에 해당될 수 있도록 그런 권익을 위해서 싸우고 있고요. 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폭력과 또 이런 차별성을 그냥 코로나19라는 이름 하에 정당화하고 계속 만연하게 놔두는 것을 멈출 것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부가 모든 정책과 법들을 검토해서 이 C190호에 과연 적합하는지를 검토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민법 역시도 이 C190호에 맞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역시 또 차별법 역시도 이것에 대해서 또 역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사 노동자, 특히 여성 가사 노동자나 이주 노동자에 대한 그 차별이 만연해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이런 여러 가지 사회 안전망에도 이 분들을 포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Fish. We already 네, know 피쉬 that 감사합니다. workers, 저희는 이미 이런 가사 노동자들이 굉장히 최전선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대부분 이 사람들이 뭐 이런 최전선의 근로자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사실 그렇게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에서 이분들이 그런 지위를 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겠죠. 몇몇 국가에서는 이런 뭐 이주 노동자들 또 이러한 가사 노동자들이 이 코로나19 뭐 어떤 혜택이라던가 재난지원금의 대상이 안 된다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또 많은 그런 국가에서 이제 이민 노동자에서 같이 그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단지 캐나다 아니면 뭐 미국의 뭐 이민 노동자 조합, 뭐 싱가포르 많은 사람들이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위가 주어져야 되고요. 특히 이 코로나19 하에서 제공되고 있는 그런 많은 혜택들과 재난지원금 역시도 이런 이주 노동자와 가사 노동자들에게도 제공이 되어야 된다라는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하는 역할은 최전선 근로자와 동일하지만 그 혜택은 의무만 있고 혜택은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동일한 목소리를 같이 내고 있습니다. 역시 포용성, 동등성 이런 것들이 정말 법제화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근로자입니다. 똑같은 보호받을 권리를 갖고 있는 분들이시죠? 네, 피쉬 질문이 없습니다. 아마 굉장히 좋은 발표를 해주셨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질문은 없고 코멘트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대부분 피쉬님께서 해주신 말들이 맞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고요. 이런 이주 노동자들 특히 이런 괴롭힘을 많이 당하고 있는 그 국가나 사례에 대해서 좀 공유해 줄 수 있는지였고요. 또 하나는 혹시 이러한 가사 노동자나 이주 노동자를 다시 받아주거나 보내주고 있는 그런 국가들이 있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그런 적이 있는지 혹시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으신지 물어보시네요. 현재 굉장히 그 데이터가 방대하고 좀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그런 결연 업체 조합이 여러 가지 그런 설문조사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것이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많은 차별을 받고 있다. 또 이 SNS를 보시면은 뭐 싱가포르, 뭐 말레이시아 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이주 노동자들 또 가사 노동자들 외국인 유학생들이 있던 기숙사에 코로나19가 발생을 하면서 이 코로나와 함께 더 이렇게 외국인들에 대해서 좀 그런 차별적인 그런 감성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홍콩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았는데요. 1월 말에 이미 정부가 여러 가지 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주 노동자와 가사 노동자가 휴가에 나가지 말고 일요일에 집에 머무르라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서 고용주들에게 어떻게 뭐 집에 있으란 얘기는 하지 않고요. 오로지 그런 이주 노동자와 가사 노동자들에게만 집에 머무르라라는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경우이죠.
그렇기 때문에 동등한 기회로 이렇게 커미션에다가 어떤 불만 사항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뭐 차별을 당했다. 예를 들어서 이 가사 노동자가 나 외출을 한 다음에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정을 한다. 그럼 이것 역시도 차별로서 법을 조촉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홍콩에서는 이런 비차별법이 법제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별들을 좀 근절하기 위해서 이런 장치들을 좀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 하지만 한 가지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한 가지 비차별법 조항이 있다라고 해서 이것으로는 끝이 아닙니다. 모든 이런 사람들, 뭐 정당에 있는 사람들, 또 일반 대중들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이 C195의 정의를 실제로 각인하고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두 개가 함께 맞습니다. 가야 됩니다. C189와 C190 둘 다 잘 저희가 부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피쉬 다시 한번 공유해 주신 정보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아마 사람들이 더 많은 정보를 아마 요청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께서는 피쉬에게 연락을 해서 뭐 추가적으로 질문이나 코멘트나 정보 같은 것들을 요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에 쉴라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인도 내에서 직장 내 여성들을 처한 환경에 대해서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현재 그런 그리고 정성적인 정성적인 연구 결과를 연구를 하고 통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들이 범국가적으로 가정폭력에 어떻게 대해서 이해하기 폭력적인 위해서 남성 그런 가해자와 함께 집에 있는 그런 여성 행동들을 피해자들에 대한 그리고 가정 내 여성들에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서를 조사하고 지금 계시기 연구를 했습니다. 때문입니다. 그럼 그러면 신라님께 제가 신라님께 마이크를 저희가 이제 넘기겠습니다.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네, 마지막에 이 질문이 많을 발표를 것으로 생각이 기다리고 있을 되는데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정폭력이라는 문제가 그래서 저희 저희가 네고시에이션 과정 내에서 굉장히 C195호를 이 심각하고 논의를 중요하게 할 때 굉장히 되기 가정폭력이 많이 때문입니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빨리 듣고 싶네요. 네, 신라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지금 사회 환경이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좋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지금 16,000명의 여성들이 설문조사에 응답을 해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방대한 자료가 모였습니다. 가정폭력에 관련된 자료가 마련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는 저희 지역 내에는 여성들 폭력을 금지하는 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의 이제 직장을 갖고 떠난 경우에는 이 설문조사에 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않았습니다. 직접 저희가 가정을 방문을 해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고요. 그때 당시에는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여성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여성들에게 하는 것이 상대만 한 거 아니고 실제로 가정 내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어떤 여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차별을 당하고 있는지, 어떤 인식을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을 처했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질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사회 곳곳에서 일하고 있는 다양한 직업을 가진 그리고 환경에 처한 여성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양한 커뮤니티와 함께 협력을 하면서 해당 조사를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기관들의 도움을 받았는데요.
경찰뿐만 아니라 언론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도움을 받아서 해당 설문조사를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신 기관 같은 저희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원에 대해서 굉장히 큰 확신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가정폭력이 만연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깨달을 수 있는 일단 한 여성 같은 경우에는 남편분이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남편이 이것을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셨고 저희가 낙태를 도와드렸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예시라고 제가 제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 여성 직업 종사자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항하기 위한 이런 문제점을 겪고 계십니다. 아주 많은 몇몇의 이런 여성 분들께서 실제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정폭력에 대해서 어떤 환경에서 지금 처해 있는지를 저에게 밝혀주셨고 특히 바이러스로 인해서 록다운, 자가격리라든지 이런 봉쇄 정책이 취해지면서 더욱더 큰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또한 심리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제공해 드리는 카운셀링 서비스도 있습니다. Okay, thank you, Sheila. There are a number of 네, 실라님 감사합니다. questions and comments with respect to the issue of 지금 여러 가지 코멘트랑 질문들이 나왔습니다. 가정폭력 관련해서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just passing on 여기 있는 것들을 전달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all the questions are coming in quickly and there are a bunch of 네, 굉장히 빨리 질문들이 들어오고 동시에 들어오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렸습니다. 가정폭력이라는 이런 주제라는 것은 굉장히 저희 전면에 나와 있고 그리고 중심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 그리고 그 중간에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아무데도 갈 수 없고 봉쇄가 되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국가에서는 지금 공공기관에서 TV나 라디오를 통해서 또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공지를 내보내서 이런 가정폭력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되는가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것이 증가한다는 보고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 영국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온라인 툴과 도구를 활용해서 자신들의 환경을 보고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 웹사이트를 통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폭력과 괴롭힘에 관련해서 온라인으로 어떤 지원 시스템이 있는지를 볼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국제 언론인 협의회에서 진행한 캠페인을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 언론이 하고 있는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캐나다에서 의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캠페인도 있고요. 또한 호주나 독일에서 등 이런 각각의 국가와 관련된 노동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는 캠페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아직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지 못한 분들께서 제가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이런 툴들을 보시고요. 리소스들을 클릭을 하셔서 각 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런 지원 노력들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패널리스트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실제로 지금까지 한 번도 그때 당시에 제기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면 이번 기회를 꼭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폭력과 관련된 것, 이것이 강간이든 성폭력이든 아니면 아동 성희롱이든
이것이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든 밖에서 이루어지든 온라인 또는 직장 내 또는 봉쇄 조치 중에 이루어지든지 간에 저희는 일단 첫 번째로 공간들이 제한적이고 또한 이런 보호소들도 제한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 침대나든지 여성들 중에서 이런 폭력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그리고 머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따로 별도로 제공되지 않는 것이 저의 현실입니다. 패널 분들 중에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의 지역 그리고 여러분의 업계, 여러분의 부문에서 이런 부분을 가정폭력을 락다운, 봉쇄 종치대에서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지 그 프랙티스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얼굴이 보이는데요. 혹시 코멘트 같은 것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봉쇄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가정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하기 위한 노력들이 행해지고 있나요? 네, 사실 다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에 따른 팬데믹 상황에서의 이런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벨기에, 대만, 캐나다도 이미 말씀드렸고요. 몽골 들어봤을 때 50%의 생존자들이 지금 현재 가정폭력을 겪고 있고 그리고 직장 내에서 폭력을 당하고 계십니다. 40%의 생존자들이 또한 자신들이 일을 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과반수 이상의 사람들이 자신의 일 성과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직장이 굉장히 안전한 공간이라고 여기고 있고 또 고용주에서는 이 안전을 모두에게 제공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을 끝내는 것이 아니고 보호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가해자들을 실제로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와서 말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보호 조치들이 피해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도구로서 활용이 되어야 됩니다. 협약 190을 보면 articles 아주 and 다양한 조항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저희의 현실입니다. and talking to 그리고 집단 이런 협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용주들과 진행을 함으로써 협의라든지 바게닝과 관련된 모든 이슈는 아직도 직장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 오피스에 있든지 간에 아니면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 간에 이런 상황에서 팬데믹이 극복된다 하더라도 직장 환경에서 이런 가정폭력을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 저희 C190의 주요 내용으로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Well, can I say something? 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In terms of collective bargaining 네. has been 집단 협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가 당연히 저희 서비스의 전반적인 조건을 협상하는 도구로서 사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보건의료 종사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재해 관리라고 할까요? 재해팀이라는 것이 이 부분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스와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툴을 문제가 되는 것이 테스트 키트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케이스들이라든지 이런 발병 현황을 추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스와질랜드에서는 국가 법이 마련이 되어서 감염병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정보를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서비스와 관련된 내용과 관련돼서 이제 격리를 하고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단체 교섭권과 관련해서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협상을 할 때 대부분의 보건 의료 종사자들은
제대로 된 도구로 활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체 교섭을 진행을 하고 이런 활동을 진행을 할 때는 궁극적으로 저희가 이런 시대에 제대로 된 보상을 받는 것이 합당하고 맞는데 이런 시대가 만약에 끝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료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다시 앉아서 단체 교섭권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의료보험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지원금을 받는다든지 이런 재난 시기에 저희 보건의료 종사자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저희가 신라님께서 보내주신 클럽이 있는데요. 이게 들을 수 있는 환경인지는 모르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घरगुती हिंसाचार और काम की जगह इसका बहुत अच्छा रिलेशन है। हमने जब ये सर्वे किया कई महिलाओं के साथ हम मिले तो कई सारे महिलाओं ने कहा कि हम ड्यूटी कर रहे हैं, हम कुछ कमा रहे हैं, इसलिए अच्छा है कि हम इस परिस्थिति 네, को बहुत 설문조사 결과 नहीं होती, हम अगर काम की जगह पे नहीं होते, हम इकोनॉमिकली इंडिपेंडेंट नहीं होते तो पता नहीं आज हम कहाँ होते। 저희가 해야 된다고 느낀 것은 고용자들이 해야 될 일을 제대로 수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실제로 직장에서 보호받는다고 느끼고 그리고 편안하다고 느껴야 될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가정폭력에 희생을 당하고 있는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어딘가에서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집에서는 아동을 지켜야 되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부정적인 영향을 여성들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직장에 가서 편안하게 터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필요한 것입니다. बातें वो वर्कप्लेस पे कर सकती है। घर में वो ये कर नहीं पाती क्योंकि 그리고 이런 지원을 가정폭력에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집에서는 직접 그 배우자가 실제로 폭력을 가해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전하다는 느낌, 그리고 지원하다는 느낌, 스스로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마련돼야 됩니다. 집에서는 굉장히 숨막히다고 느끼고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협약 제 195를 보고 또 설문조사를 봤을 때 저희가 얻은 결론이고 또 실제로 여성들과 대화를 했을 때 알게 된 내용들입니다. 직장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분명하게 나와져 있습니다. 최대한 많은 지원을 이 여성들에게 제공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네, we 감사합니다. know that the various things that we have to deal with during this pandemic are 지금 저희가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에서 아주 많은 과제들을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바이러스 상황에서 정치적인 의지, 그리고 그 무엇이 됐든 이 배경에서 작용되고 있다는 것이 실제로 여성들이 유급으로 휴가를 받고 그리고 제대로 된 개인 보호 정보를 지급받고 또 다양한 사회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꼭 포함되어야 되는 것은 바로 임금 보장입니다. 당연히 정부에서 이런 조치들을 하려면 제대로 된 정치적 의지를 갖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성평등과 관련된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응들을 봤을 때 이 대응에 저희가 주장하는 바가 꼭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어떤 것일지를 저희가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여성들이 보장돼야 되는 부분이 저희가 테이블에 앉아서 실제로 협상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정부가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싸움을 이어날 것이고 계속해서 저희들의 권리를 주장할 것입니다. 저희가 직장인으로서 그리고 노동자로서 이런 모멘텀을 살릴 수 있도록 큰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협약 제195가 제대로 비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항상 그 현장에 있어야 하며 전면에서 일하고 있는 종사자들 그리고 직원들이 이런 엄청난 일을 해내고 계시고 이런 직장인들의 대부분이 여성이라는 것을 이해시켜야 합니다.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각 국가들별로 단합해서 이런 목소리를 낸다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성들에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패널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3분 정도가 남아 있는데요. 혹시 원하시는 발언하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발언하실 수 있도록 제가 손을 들어주시면 그런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줄리안님, 피쉬님, 그다음 아일린님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여성들이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된다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도 어떤 것들을 진행을 할 때, 정책을 할 때 무조건 여성들이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특정 의지를 가지고 어떤 정책을 펼 때는 양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제대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절차가 중요한 이유는 긍정적인 그런 영향들이 여성들에게 미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메리님이 말씀하신 거 분명히 동의하고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Thank you, Julia. Fish, do you have any last words or 네, comments? 피쉬님 그럼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코멘트나 첨언 있으실까요? First of all, what we 네, are 먼저 지금까지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내용은 힘의 불균형입니다. 왜 저희가 이렇게 비정규직 그리고 가사 노동을 하고 있는 여성들이 이런 처우를 당하고 있는가? 바로 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권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속적으로 조직을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아주 아름다운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서로 도와주고 연대하고 또 아름다운 일들을 어,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정치적으로 악한 이런 정치 지도자가 나타났을 때도 이런 것들이 행해지는 것을 저희가 보기도 하는데요. 저희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힘을 더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이슈를 제가 제기하고 싶은데요. 바로 차별입니다. 이 차별이라는 것은 사실 언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종교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성적으로 마음속으로 뿌리 박혀 있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연맹 그리고 리더들 오늘 참가하신 모든 분들이 차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트레이닝이라든지 세션들을 통해서 저희 직원들과 조합원들이 스스로 한번 돌아보고 기존의 차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보고 그리고 이 차별에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폭력 또 괴롭힘 그리고 팬데믹 상황에서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동일합니다. 인종차별이라는 부분, 또 차별이라는 부분이 저희의 어젠다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되는 그런 개념이면은 Thank you very much.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이린님 말씀해 주시죠. Disaster.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아무리 재해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재난 상황에서 저희가 조직하기가 어렵고 실제로 행동이라든지 활동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중요한 것은 성에 기반한 이런 폭력의 부분에 대해서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의 이런 저희가 이제 조합원으로서 연맹으로서 전면에 나서는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안전한 작업 환경 법뿐만 아니라 C100 컨벤션 190이 두 개의 국가에서 비준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프로그램으로 정책으로 또 발전이 되어서 채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연맹에서는 지속적으로 PPE에 관련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저희는 지금 개인 보호 장구가 제대로 마련이 되어 있지 않고 개인 그런 네. 감사합니다, 아이리님. 이상으로 1 minute.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분 남았습니다. Yes. Hello. 네, 들리시나요? 제 말씀 들리시나요? Okay. We can hear Yeah, you. Sheila doesn't realize that we can hear her, and 네, we 저희가 신라님 목소리가 들린다는 거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감사의 말씀을 모두에게 드리고요. 옆에 이제 채팅룸 같은 경우가 take a look at all of the 한번 things 보시면 that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 연맹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성 기반 폭력에 관련된 저희 활동들이 나와 있습니다. 가정 폭력도 있고요. 또 다양한 직장 내 관련된 그런 폭력 대응도 있습니다. 또 커뮤니티 지역 내에 대한 활동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 지역 내에 기관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컨벤션 190호의 비준을 위해서 끝까지 싸워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ITUC 웹사이트 가주시고요. 국제노동기구 웹사이트 가주시고요. 지금 현재 봐주시는 오른쪽에 있는 모든 링크들을 참조해 주셔서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 성 관련된 문제 그리고 팬데믹 상황에 대해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통역사님들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다음 미팅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